예, 2023년 1월 25일 지금 아침 새벽 6시 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한 30분 전, 그 정도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원래 어저께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요. 지금 눈에다가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었지만 살벌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는 제가 몸에 전신에다가 주로 상체 그런데 상체 하체 가릴 거 없이 다량의 수포제를 들이부어서 계속 긁어서 피딱지가 않고 그게 한 달 정도인지 굉장히 장시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수포제 다량의 수포제를 들이붓는 거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수포제도 물론 쏘지만 지금 가장 심한 것이 눈에다가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 공격하고 그리고 이 화학무기 쏘는 거, 눈 쓰라린 거 그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오른쪽 눈이 되게 아팠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도 물론 공격을 하지만 자는 내내 이제 어느 정도 잠이 들면 이게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감각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내내 오늘은 지금 오른쪽 눈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오른쪽 눈에다가 계속해서 자는 동안은 이 레이저 포인터나 이 화학무기를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상태니까 고개를 돌리거나 아프다는 걸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쓰라리거나 이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눈이 색깔이 약간 누렇게 뻘겋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고 테러를 이제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이런 화학무기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걸 쏘이면은 눈이 흰자가 원래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미지를 많이 입다 보면은 색깔이 원래 흰자위여야 되는데 약간 누런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색깔이. 그리고 눈동자도 이제 약간 회색으로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회색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수포제를 복통제죠. 그러니까 배에다가 요즘에 지금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 게 배에다가 아랫배에다 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위쪽 배꼽 위쪽에 이제 장기들이 몰려 있잖아요. 위하고 콩팥하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랫배에다 쏴도 복통제니까 이제 배가 아프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위쪽에 이러면은 통증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에다가 독극물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통제 배가 아픈 건데 장기들이 굉장히 아픕니다. 위나 이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리고 수포제를 또 다량을 들이부어서 다리 같은데 허벅지 같은데도 가려워서 막 긁게 하고 어제도 제가 친구네 갔다가 너무나 다량을 들이부었습니다. 거기 오후 시간에 있을 때 허벅지며 어깨, 팔, 배 가슴 아주 그냥 스포제를 다량을 들이부어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계속 긁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짓들을 했고 그리고 이 다운이 냄새, 이 달콤한 냄새죠. 방향제 냄새 나는 이 화학무기를 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하 17도인데요. 지금
다용도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뿌리고 창문을 닫으러 가면은 그 위치에다가 또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난로를 지금 켜놓고 있으니까 그나마 난방은 하지 않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냄새를 빨리 빼야 될 때 선풍기로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살인 알바들, 이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 이름을 계속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요원 이들이 돈을 받고 국민 3분의 1, 이 F코드 대상자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백신 비접종자들이 모두 다 화학무기 테러의 대상자들입니다.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 뭐 이런 테러를 통해서 자살을 시키고, 그리고 자살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거죠. 이 화학무기 테러가 독극물이죠. 이 독극물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독극물에 이제 누적이 돼서 독살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같은 공간에서 하지 않아도 윗집, 옆집, 아랫집에서 이 화학무기의 베이스가 되는 불산이 벽도 뚫고 철판도 뚫고 중력에 관계없이 금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을 다 뚫습니다. 물체를 뚫고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흡수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살방지요원이 아니더라도 그 자살방지요원의 집들도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이 여교수와 독가스 유튜브인지 그냥 방송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는 실제 공사를 하는 것도 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통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화학무기 약통. 그러니까 화학무기 약통이 이 지금 바닥하고 천장, 그 옆집하고 사이의 그 벽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방지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쏘는 거 말고도 이 원격으로 산등성이 하나의 거리도 다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30년 전에 구현이 된 기술이고 군사 기술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원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네별로 있는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격으로 마우스 하나 눌러서 10명씩 대상자 10명씩 테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핸드폰에도 앱이 다 깔려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격으로 한꺼번에 10명씩 같은 테러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보면은 테러를 이제 똑같은 테러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씩 테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테러를 당하는 내용이 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이 옥상에는 얘네들이 인기척을 내지 않으면 좋은데 항상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층 기지배 19층 3호 그 기지배가 어제 저녁서부터 제가 지금 2층 침대에 있는데 그 위에 천장 위에 거기서 치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올라갔는데 2층 침대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무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베니어합판으로 천장 위에는 뜯어보시면은 베니어합판 있고 그 다음에 단열폼이 있습니다. 단열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옥상이라면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시멘트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장과 옥상 바닥의 중간 환풍구 관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탁 치는데 나무판과 이 조명 저거 건드리는 조명선 같은 거 이제 건드리는 뭐 이런 베니어합판을 치는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제 침대
바로 옆에 부분에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잠이 들만 하면은 바로 머리 위치로 걸어옵니다. 이 걸어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안 내면 좋은데 하는 이제 집중하는 거겠죠. 핸드폰으로 이제 쏘는 건데 집중할 때 내는 소리, 콧소리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항상 내기 때문에 누군지 목소리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집애들이 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일하러 다닐 때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기집애들이 반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기집애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일하는데 쫓아와서 또 하고, 물론 그 매장 자체 내에 천장 위에 바닥에 다 이제 설치가 돼 있죠. 설치가 돼 있을 뿐더러 뭐 이 기집애들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위아래에서 또 이제 개별적으로 쏘고 이게 이제 합작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화이트햇이 딥스를 거의 물리치고, 지금 인텔 내용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대부분의 은행들이 문을 다 닫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페트로달러, 이 달러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화폐가 바뀌는 거죠. 근본위제로 지금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지금 얼마 후부터는 새로 바뀐 벅스달러, 트럼프 달러로 이 지폐를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다 폐쇄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텐데요. 지금 개사라 내사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고,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도 이제 그 나라들은 딥스들 청소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기 때문이고, 지난 10월 달에는 일본에서 딥스테이트 잔당들 일괄적으로 체포 처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스테이트 처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딥스 잔당들 처형을 마무리했다고 하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망자들이 중국은 많아서 이 화장장이나 뭐 장례식장 이런 데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자가 많은 이유가 처형을 그렇게 많이 당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텔 내용에 있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이것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사임했다, 이것은 처형됐다. 우리가 이제 라나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딥스 잔당들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형하는 방식이 일본과 중국이 약간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체포해서 처형할 그럴 겨를이 안 되고, 약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식이 더 세죠. 이제 그렇게 아무튼 일괄적으로 처형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 화학무기 테러를 보고 혀를 내둘렀고, 이 자살방지원들의 숫자가 조사를 했는데 80%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NSA에서 여기 이 한국의 이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게 말만 자살방지 요원이지 사실은 자살을 시키는 요원이죠. 걔네들이 항상 위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을 지은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80%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박재광 씨 영상에 보면 나오지만 시청, 구청, 법원, 언론 666개 군의 시민단체가 모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한테 협조를 하라, 이런 이 문재인 때 MOU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합치면은 전 국민의 80%가 자살방 지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MOU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화학무기를 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 50%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국민 절반이 피해자이고 절반이 가해자입니다.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그래서 이 많은 숫자에 트럼프가 혀를 내둘렀고 그리고 자국민한테 이렇게 하는 테러하는 걸 보고 트럼프가 혀를 내둘렀고 그리고 한국은 직접 손을 보겠다 트럼프가. 여기가 이제 딥스가 좀 굉장히 숫자가 많고 윗대가리들만 한 200만 명이 되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이나 이 민주당 일당들이 굉장히 대북 지원이나 북한의 이 암호화폐 뭐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개사라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뭐 이상한 짓을 암호화폐 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와서 손을 보겠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스위스 딥스 잔당들 처리하는데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트럼프하고 푸틴이 가서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트모에서 미국의 이 딥스들 힐러리나 뭐 나머지 얼마 전에 그 펠로시, 낸시 펠로시 등등 전부 다 교수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직접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봐야 될 사람들은 교수형 당하는 걸 직접 가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화이트햇의 그 가장 위의 장군이 이 버거 장군에서 에릭 장군으로 바뀌었고요. 올해부터 에릭 장군이 1, 4분기 1, 2, 3월 내에 지난 2년간 체포했던 딥스테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딥스들을 체포할 것이다. 체포한다는 건 곧 처형과 처벌을 얘기하는 거고 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다. 세다는 거죠. 웬만하면 다 죽여. 교수형 내지는 단두대형 내지는 뭐 굉장히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나라도 조만간에 이 딥스 잔당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가장 이 위에 있는 꼭대기에 그 상층부에 있는 딥스들은 이미 다 처형이 됐고 대역들이 지금 고무 마스크 내지는 클론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층과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딥스의 꼬봉이라고 마지막 단계의 꼬봉이고 현장에서 이 대상자들을 자살시키고 암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돈도 후하게 받죠. 페이를 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돈독이 올라가지고 애들이고 중장년층이고 노년층이고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전혀 본인들이 처형, 처벌을 당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체포, 처형, 처벌. 그래서 볼만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유튜브를 이제 뭐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 도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뭐 유튜브에 가짜 피해자들도 많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박재강 씨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뿌락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는 이 가짜 피해자 유튜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재강 씨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가짜 유튜브들도 많고 유튜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만 들여다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PC팀, 그리고 SNS팀이 이제 따로 있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피해자들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이제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에도 안젤라 뭐로 이제 안젤라 뭐 이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분 그 사람께 굉장히 이제 구독자 숫자도 많고 상위의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무기 뭐 이제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그 사람께 일단 영상이 편집이 이제 기가 막히게 돼 있고요. 이게 항상 촬영을 하면은 피해자 본인이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찍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차 안에서도 촬영 각도를 보면 뒷부분까지 쫙 찍는데 운전자가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촬영을 해주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집에서 찍을 때도 이 카메라 이 초점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찍는 것이 그냥 만약에 본인이 움직이는 거를 핸드폰을 놓고 찍는다 이러면은 중간에 조절하기가 본인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좀 이상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댓글에 많이 씁니다. 피해자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것이 국가에서 일으키는 국가범죄라고 뭐 공무원들의 고위 공무원들의 범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범죄인데 그럼 이거를 개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들끼리 최소한 뭐 번개를 하든 뭘 해서 10명, 20명이라도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해야죠. 단체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그래야 될 텐데 제가 항상 그 부분도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찾아가도 뭐 구청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항상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쨌다 저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도 댓글을 보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뭉쳐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쌩 까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짜 피해자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재광 씨를 이름만 얘기 안 했다 뿐이지 이 화학무기 테러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가짜고 사기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같이 피해자라면은 진짜 피해자라면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본인도 이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피해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 여자는 항상 이제 이 화학무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화학무기 알갱이라고 화학약품 알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재광 씨를 비난함으로써 이 정반 씨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구독자가 500명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진짜 피해자는 이 정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구독자를 몰아줬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구독자들. 그래서 진짜 피해자는 그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박재광 씨를 가짜라고 함으로써 이 정반 씨에 모이는 거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 수 없고 진실을 알 수 없고 그냥 떠돌도록 이렇게 뭉치지도 않아요. 뭉치자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쌩깝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짜인데 가짜 피해자이죠. 이제 그 사람 말고 제가 댓글을 달면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대부분 화학무기 알갱이고 그 하얀 입자들 그거는 대부분 화학무기 알갱이고
그 얘기하시는 안젤라 박씨가 얘기하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가 댓글 쓰면 바로바로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 가짜 피해자 자살방지원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그분이 다셨던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뭐냐면, 제가 이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을 다 이제 자살방지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은 주민자치법에 의한 주민이지 자살방지원이 아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걸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거는 뚫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굴절과 반사에 의한 먼지이다. 먼지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야말로 참 어이가 없는 멘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판도라의 상자 TV 이제 박재광 씨 그 정반시에서 모든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박재광 씨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살방지 요원들한테 확인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본인의 이 생각, 상상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방지요원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는 원래 자살방지 요원이었다가 그걸 관두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도 같이 하는 동료 지원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재광 씨가 이들한테 많은 정보를 들어서 아는 거지, 우리같이 주변의 자살방지 요원들이 아무 얘기를 해주지, 보통 이게 비밀 서약을 한 건데 얘기를 해주지 않죠. 알 리가 없을 텐데, 박재광 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서 저희보다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건데, 이 자살방지원의 요지는 뭐였냐면,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면은 너의 코드가 더 올라가고 너는 계속 테러를 심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성 멘트일 수도 있고, 불산알갱이도 얘기하지 말며 그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자살방지원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를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분이 성공을 했죠. 다른 분이, 어떤 한 분이 유튜브에 이제 모든 영상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기본 전제가 틀렸는데 유튜브를 내리라는 것인지 그들의 목적이겠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화학무기 테러 사형과 종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리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못하도록 이제 회유, 협박, 이런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튼 뭐 말하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니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